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식의 분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분화라는 말은 나누어진다는 말이죠. 식이 분화한다 하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 한 덩어리 식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 한 덩어리 식에서부터 여러 가지 식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실存적 사고방식을 전부 갖고 살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 생각을 멈춰달라 그 말이에요. 식이 분화합니다. 식이 나누어진다는 말인데 여기서 분화는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기능적 분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식은 식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식별하는 기능이 나누어져요. 식별하는 기능이 나누어질 때 무엇에 따라서 나누어질까요? 식별한다 이 말은 타동사예요. 구별해서 안다. 그러려면은 무엇을 식별할까요? 식이 식별하는 것이 뭐냐면 자귀된 대상을 식별합니다. 세종께서는 식을 육식신으로 정의했어요. 식의 무리가 6가지가 있어요. 세종께서 식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식이 분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식은 분화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왜냐하면 대상을 식별하는 기능으로 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식이 식별하는 대상은 모두 행에 의해서 자기된 것들이에요. 세종께서 정의하신 육식신은 이거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식 내지 의식은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냐? 안식은 안에서 생겨나는 식이에요. 이식은 이에서 생겨나는 식이죠. 비식은 비에서 생겨나는 식이고, 설식은 설에서 생겨나는 식이고, 신식은 신에서 생겨나는 식이고, 의식은 의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면 안 되겠죠?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안에서 생겨나는 식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에서 식이 생겨난다. 이 말은 안이라고는 이 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식이 숨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비, 설, 신, 의에도 식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안에서 생겨나는 식인데 여기서 안, 이, 비, 설, 신, 의는 어떤 뜻이냐면 시각하다, 청각하다, 후각하다, 미각하다, 촉각하다, 정신하다라고 하는 감각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여러분은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안, 그렇지. 시각하는 기능이지. 안 하면 그래. 시각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그때 생겨났다, 살아있다 하는 안이라고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지. 이 2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안 하면 자기 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야. 안 하면 또 떠오르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 속에 세종께서 말씀하신 공성과 공상의 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쉬운 말에 그 어려운 뜻이 다 들어있다니. 아무튼 안식이라는 것은 안에서 생겨나는 식이에요. 안식의 의미는 이런 뜻이죠. 시각하여 식별하는 기능이다. 안식은 어떤 기능이다? 시각하여 식별하는 기능이야. 왜냐하면 안이라는 것이 시각하는 기능이기 때문이지. 이식은 청각하여 식별하는 기능이죠. 비식은 후각하여 식별하는 기능이죠. 설식은 미각하여 식별하는 기능이죠. 신식은 촉각하여 식별하는 기능입니다. 의식은 정신하여 식별하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안식 내지 의식의 정의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시각하면 그것을 식별하는구나. 청각하면 그것을 식별하는구나. 내지 정신하면 그것을 식별하는구나. 그렇다면 안에서 내지 의에서 식별하는 그 대상은 뭘까? 그것은 색, 성, 향, 미촉, 법이에요. 색, 성, 향, 미촉, 법은 방금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 인식 속에서는 색은 시각되는 기능이에요. 성은 청각되는 기능이죠. 향은 후각되는 기능이죠. 미는 미각되는 기능이죠. 촉은 촉각되는 기능이죠. 법은 정신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붙였었어요. 안색, 이성, 비향, 설미, 신촉, 의법.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난다.
비와 향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겨난다. 설과 미를 조건으로 설식이 생겨난다. 신과 촉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겨난다.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각하는 기능과 시각되는 기능이 결합해가지고 그것을 조건으로 시각하여 식별하는 안식이 생겨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 정신하는 기능과 법, 정신되는 기능이 조건적으로 접촉해서 결합해서 정신하여 식별하는 기능이 생겨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식 내지 의식은 무엇을 식별하냐면 색, 성, 향, 미, 촉, 법을 식별해요.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시각 영역에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색을 식별하면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 시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 과정만 한번 살펴볼게요. 나머지 5가지는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면 이 3가지가 결합하죠. 이 결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촉이라고 하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면 이 3가지가 결합하죠. 결합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 수상행이 생겨나요. 여기서 수상행이라는 건 뭐냐면 안과 색이 접촉함으로써 생겨나는 물질적 자극에 대한 이름이에요. 느낌이라는 이름, 해석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의도라는 이름이 생겨나요. 세종께서는 이 세계의 물질적 구성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계는 텅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무라. 이거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종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존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주러 오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세계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했냐면 여러분이 이 세계에 대한 괴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대상이 색입니다. 이때 색은 형상이죠. 이 형상에 대한 식별이 일어나면 이 형상에 대한 물리적 자극이 생겨나겠죠. 여러분이 감각한다는 것은 전부 물질 자극이 일어난다는 말과 똑같아요. 물질 자극이 일어나면 그 자극이 식을 통해서 성장하고 증장하고 증대합니다. 물질 자극이 일어나면 그 자극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버리면 곧 안 생겨요. 그런데 그 물질 자극이 식의 대상이 돼서 식에 매달리게 되면 느낌이 성장하고 해석이 성장하고 의도가 성장해요. 수상행이 성장함에 따라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고를 주는데 왜 그러냐면 수상행은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어요?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 고의 3가지 이름이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자극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시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수상행은 색에 대한 수상행입니다. 형상이 수상행과 결합되면서 변형되겠죠. 내가 변형이라는 말을 썼네요. 왜 변형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물질이기 때문에.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변형이라는 말을 썼어요. 변형보다도 좀 더 의미가 큰 말이 변화겠죠. 수상행이 변화함에 따라서 시각적 대상인 색이 변형됩니다. 어떻게 변형될까요? 기쁘게도 변형되고 슬프게도 변형되고 괴롭게도 변형되고 즐겁게도 변형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변형되면 거기에 대한 해석과 의도가 따라오겠죠. 그것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인식의 메커니즘이에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납니다. 이 세 가지라는 건 안과 색과 안식이 결합하면 색에 대한 수상행이 생겨나요. 세종께서는 이 수상행을 색, 성향, 미적법에 대한 6가지 유형으로
정의했어요. 수도 색성형 미촉법에 대한 수로, 상도 색성형 미촉법에 대한 상으로, 행도 색성형 미촉법에 대한 행으로 6가지 유형의 수상행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식의 분학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식은 이 안색 수상행을 대상으로 삼아요. 방금 전까지는 여기 색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상행이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또 방금 전에는 안과 색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식은 자기 눈도 대상으로 삼아요. 아침에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해보세요. 아이를 그리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역시 내 눈은 샛별같이 아름다워. 그때 자기 눈도 식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 다닐 때는 눈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아요. 뭔만 대상으로 삼습니까? 눈이 시각하는 대상인 형상만 대상으로 삼지요. 안식은 안과 색과 여기서 나온 안과 색에서 나온 수상행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수에 대한 식도 있고 상에 대한 식도 있고 행에 대한 식도 있겠죠. 여기서 결론 하나가 뭐냐? 식은 자기가 대상으로 삼은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식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해요. 의식된 것. 식은 뭐든지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식별을 할 때 의식된 것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식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의식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식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 이런 뜻이에요. 의식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 이게 의식된 것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의식 과정을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 것, 즉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 과정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것, 이것을 의식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이 분화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의식된 것으로 가져와서 의식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식은 식별하는 기능입니다. 무엇을 식별할까요? 대상을 식별합니다. 식이 식별하는 이 대상은 모두 어떤 대상이냐면 자기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된 것을 식별하기 때문에 식은 자기 대상을 의식된 것이라고 여겨요. 의식된 것이란 무슨 뜻이냐면 의식 과정을 구성하는 대상들, 이런 뜻이에요. 의식 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식과 이런 대상들이 조건적으로 결합해서 변화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의식된 것들은 모두 의식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개의 모든 식의 대상들은 다 식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모든 대상들은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조물주가 준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뭐냐면 개인의 의식에 의해서 구성돼서 산출되고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에서 안식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전개되고요. 내지 의식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전개됩니다. 인간 삶의 파노라마는 이 6가지 의식이 전개하는 명색이에요. 명색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 보세요. 안과 색은 물질이죠. 안입이 설신이 색성형 미촉법 물질입니다. 안입이 설신의는 내적인 물질이고 색성형 미촉법은 외적인 물질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색성형 미촉법이 인간의 인식 밖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식 안에서 외적인 것을 자기해주고 있는 기능이에요. 안과 색이 색입니다. 색이 겹치는데 이때 색은 안의 색은 형상이고 이 색은 시각적 물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영역에서는 시각적 물질이, 청각 영역에서는 청각적 물질이, 내지 정신 영역에서는 정신적 물질이 작용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물질 작용이 일어나면 식이 생겨나는데 이 식과 결합해가지고 수상행이 생겨난다. 시각 영역에서 생겨나는 이 수상행을 뭐라고 하냐면 시각적 수상행, 또 달리 말하면 시각적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각 영역에서 시각적 색과 시각적 명이 등장했죠. 식은 어떻게 분화하냐면 일단 안과 색을 조건으로 분화합니다. 우리가 눈이다,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식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의식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산출되는 수상행도 식이 식별하는데
이때 식이 대상에 따라서 분화합니다. 식이 분화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식은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은 이 식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은 과도하게 식에 집착해가지고 고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인격을 가지고 살 것인가, 즐거운 인격을 갖고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식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식을 다루는 확실한 기술이 뭡니까? 식은 기능적으로 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에 어떠한 실체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괴로움을 식별하는 그 순간에도 괴로워하는 실체는 없어요. 이것을 정리하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거예요. 작자가 없다고 그랬지 경험하는 자가 없다고는 안 했잖아. 식이 불쾌한 것을 식별했어. 그러면 불쾌한 것을 식별했기 때문에 불쾌한 것을 경험하는 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식이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상쾌한 것을 어떤 식별을 해. 그러면 상쾌한 것을 경험하는 자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경험자는 있는 거예요. 작자, 실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작자가 없다는 말이요. 그럼 우리는 경험자를 기억할까요? 않을까요? 기억해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지. 이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이지 실체적인 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식을 해방시키는 것은 식이 경험된 것으로 경험자를 만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해방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식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식이고 식이 나의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이 괴로움을 식별하는 순간 바로 그 괴로움의 화살이 어디에 꽂혀요?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니까 자기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식이라는 것은 300번의 창에 찔리는 형벌을 받고 있다. 아침에 100번, 점심 때 100번, 저녁에 100번. 식이 괴로움을 식별할 때 식이 나의 것이고 식이 나고 식이 나의 자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 그 식의 배후에 있다고 자기가 오해하는 작자가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찔리고 죽을 짓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식이 괴로움을 식별했으면 식이 괴로움을 조건으로 이런 식별의 기능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 조건 발생은 지속될까요? 지속되지 않을까요? 조건 발생이니까 지속되지 않아요. 괴로울 때 그 괴로움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이 그 괴로움을 대상으로 해서 증장해요. 수상행을 만들어 가지고 식이 뒤집어 쓰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조건 발생에 의해서 식이 분화되고 있는 기능적 전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식을 해방시키는 일은 식을 청정하게 하는 일이에요. 식을 청정하게 한다 이런 말은 식이 대상에 매달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대상에 식이 매달리지 않게 해야 되냐? 너는 이 대상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조건적으로 대상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기능적 분화로 전개되고 있는 거야. 사티라는 건 뭐냐면 식이 대상에 집착해가지고 수상행이라고 하는 경험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은 그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창에 찔리는 괴로움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식은 알게 돼요. 이렇게 대상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렇게 평화롭고 편안하고 가볍고 찬란한 것이 식이구나. 그 식은 나중에 음식을 먹을 때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마칠게요. 식의 대상을 우리는 명색이라고 합니다. 명과 색을 합한 말이 명색이죠. 식의 대상은 모두 다 자기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명색이라는 것은 자기된 것이에요. 어디에서? 한 개인의 인식 과정에서. 한 개인의 인식 과정에서 자기된 이 명색을 식이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식은 거기서 한 생을 살다가 최후를 마칩니다. 명색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명색이라는 이 세계는 높은 벼랑이에요. 이 벼랑에는 반드시 아득한 아래가 있어요.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라고 그래요. 명색이 전개될 때 우리는 생의 기쁨을 느끼죠. 그 생의 기쁨에는 반드시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고 하는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생의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때 방법은 하나죠. 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식을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식을 나의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식은 나의 것, 나의 자로 이 명색의 세계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과 조건적으로 결합해서 분화한 것들이에요. 이 분화한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식된 것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의식 과정 속에서 개인의 의식 과정 속에서 구성해낸 자기된 것으로 이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식별하는 기능으로 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